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정말 빠르게 시장이 이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는 전쟁 리스크에서 조금 벗어나며 펀더멘탈적인 탄탄한 유동성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피에 1조 원 넘게 사자세를 보이면서 앞으로도 코스피가 조금 더 상승 쪽으로 열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항공에서 국내선 운항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장 끝나고 보도가 됐고요. 그럼 잠재적으로 협상은 거의 완료가 된 것이겠다라는 기대감이 애프터마켓에서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신고가 혹은 고점을 경신한 종목들이 시총 상위 안에서도 꽤나 많이 나왔거든요. 시총 상위 종목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다 오늘 오후 7시 넘어서 장 막판 끝나기 직전에 고점을 형성하면서 마감했고요. 삼성전자가 22만 1,000원대, SK하이닉스가 124만 7,000원까지 오늘 고점 경신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7시 넘어서 오후장에 고점 넘어섰고요. 에코프로 형제도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 7시 넘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시장이 너무 풍부하고요. 또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민 참여형 성장 펀드를 다음 달에 출시한다고 하죠. 그러면 또 우리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도 가고 자동차도 가고 2차 전지도 가고 너도 나도 손을 잡고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상승률 상위로도 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집중을 받았나 보니까 2차 전지가 정말 압도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삼성 SDI가 이번 달 들어서만 50% 넘게 올랐고요. 오늘 무려 19% 급등하면서 증권가의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어 버렸거든요. 근데 오늘 기관 순매수까지 잡힌 쪽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삼성 SDI가 주목을 받다 보니까 같은 밸류체인단 안에서 필에너지 집중받고 또 소재단 안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엔캠, 솔로스 첨단 소재 이렇게 다양한 이 중소형 종목들이 낙수 효과를 얻어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거기다가 조선 기자재단도 최근 들어 계속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16%의 급등세 속에서 거래를 마쳤고 이제는 반도체 2차 전지를 넘어서 조선 쪽으로도 또 한 번 이 매기가 쏠릴 것이냐도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프터마켓에서의 종목들 변화 살펴봤고 제 포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포트가 너무 예뻐졌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정말 많은 대응을 했고 두 가지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일단 사막 콘덴서는 제가 비중을 축소했어요. 수익을 좀 챙겨가려고 일부 매도하면서 이제 5.3%의 수익을 얻어갔고요. 또 다른 종목 매도했죠. 제가 오늘 S2W 손절했고 태웅 익절했습니다. 태웅 전량 매도하면서 총 11%의 수익을 챙겨가게 됐고 S2W는 제가 매도를 걸었는데 이게 체결이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큰 폭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워낙에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서요. 자, 현재까지 실현 손익은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대덕전자, 삼성전자 지금 계속 홀딩 중이죠. 그러다가 새롭게 이제 편입한 게 지난주에 프로텍이었어요. 오늘 장중 11% 넘게 급등하면서 정말 단기간 안에 14%의 수익을 챙겼고 삼성전기의 급등과 함께 사막 콘덴서도 두 자릿대 상승 기록 중입니다. 차트로 일단 한번 볼까요? 프로텍 같은 경우는 지금 75,200원 장중 터치가 나왔고 제가 그때 이 프로텍 가져오면서 올해 그 하반기에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TSMC의 실적 개선 속에서 프로텍도 어떤 좀 수혜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 외인 기관의 수급도 좋았고 신고가를 노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역사적 신고가 터치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대덕전자는 그 서재웅 의원님께서 10만 원 이상 좀 들고 가시라라고 하셔서 제가 꽉 붙잡고 있던 종목인데 오늘 10만 3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걸까? 반도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요.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한 힌트는 꾸준히 위원님들께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포트 다음 장도 있습니다. 새롭게 편입한 오늘의 두 종목이고요. 어제 말씀 주셨던 임광빈 위원님의 한화비전, 김진만 위원님의 로보티즈 제가 편입했는데 잘 샀습니다. 잘 사서 이제 수익을 보면서 마무리를 지었고 내일장부터 어떻게 될지 또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재건조가 지금 주목도가 높은데요. 제가 산 삼성 ENA가 손실폭을 크게 줄이면서 마이너스 0.2% 손실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내일장부터는 플러스 전환 가능할지 지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스 시선 볼게요. 오늘 제가 가져온 시선은요. 관심과 수급이 동시에 집중되어 있는 섹터입니다. 지금은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관심도도 중요하고 수급이 잡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들을 동시에 가져가고 있는 종목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시선 강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 그리고 신고가 경신을 노리고 있는 코스닥. 이렇게 강한 시장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의 포트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두 위원님과 함께 이 신고가를 노릴 수 있는 종목과 섹터 이야기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송피로 이용준 위원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송필호 위원님께서 주목하는 섹터부터 바로 열어보자면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아, 진짜 2차 전지 대박이죠. 삼성 SDI가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일단 벤츠와 삼성가가 손을 잡으면서 배터리 쪽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정말 가파르게 커지고 있고 탄산 리튬 가격도 반등하는 데다가 미국에서 ESS 시장까지 활발하대요. 그러면 지금 이슈가 많은 거잖아요. 2차 전지 안에서. 근데 이게 단기발 이슈일까요? 아니면 계속 좀 더 랠리를 펼칠 만한 그런 무게감 있는 모멘텀일까요? 보면은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악재는 다 반영이 돼 있고, 이제 최근에 그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로는 이제 2차 전지 쪽에 이제 실적은 바닥을 쳤다 1분기가. 그러면 2분기부터는 이제 2차 전지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가 요즘에 급등한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차 전지가 급등한 것은 오늘 삼성 SDI 쪽에 강한 좀 호재가 하나 나왔죠. 호재가 나와가지고 오늘 2차 전지가 급등을 했죠. 아까 앵커님이 이야기했듯이 이제 삼성 SDI가 이제 벤츠 전기차에 처음으로 하이니켈 배터리 10조 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업계가 이제 전기차 캐짐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상태였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이제 업체들이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했고요. 이번 계약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5년에 10조 정도면은 1년에 2조 매출은 엄청난 큰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 SDI가 저도 이렇게 오는 거 처음 본 것 같나요? 제가 이 시장에 30년 이상 있었는데 이렇게 급등을 처음 본 것 같는데 정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죠.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미국의 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증시에서 나온 소식을 보면은 이제 테슬라 이제 실적 전망치를 좀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23일에 실적 발표가 나오죠. 여기에서 테슬라 실적 중에서 테슬라 ESS 분야가 이제 전기차 분야 실적을 추월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확대하면서 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지금 미국 당국에서 중국 배터리를 규제하고 있고 우리나라 셀 3사가 미국 그 배터리 공장들을 ESS 배터리 공장으로 전환시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또 ESS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2차 전지가 강하게 오르고 있죠. 그 다음에 고유가 수혜주라고 좀 보면 되겠죠. 최근 고유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치가 원래 전체 판매의 27% 정도 예상을 했는데 29%까지 판매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도 전기차 판매 비중이 전체 판매 비중에서 35%까지 급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 이제 본업이라고 쓰는 전기차 배터리까지 이제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앵커님도 이야기했듯이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2차 전지 소재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2차 전지 상승세는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를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그것도 고민이겠죠. 삼성 SDI는 너무 많이 올라갔죠. LG엔솔은 오늘부터 지금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를 한번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멀티는 이제 오늘 모처럼 만에 52 신고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장비 쪽에서는 PNT가 대단한 회사입니다. 얘도 LFP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고 전고체 장비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 장비 쪽에서는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업체죠. 이와 같은 PNT 같은 경우도 좀 관심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주셨고요. 이제 딱 들어보니까 2차 전지는 뭔가 악재는 사라졌는데 호재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과연 지금 구간에서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지 잠시 뒤에 알아보고요. 우리 이용준 위원님께서는 재건을 들고 와 주셨습니다. 제가 관심주로 GS건설하고 이제 삼성 E&A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 E&A를 포트에 담았단 말이죠. 근데 아직 혼자 못 갔습니다. 재건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면 저는 좋겠거든요, 위원님. 네. 위원님 시선 어떻게 갖고 계세요? 우선 오늘 가장 뜨거웠던 섹터가 2차 전지하고 재건주인데 2차 전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재건주는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 관련 테마주들이 가고 전쟁이 종전이나 휴전이 되게 되면 2차 전지 휴전이 되게 되면 재건주가 또 가게 되는데 중동 재건 기대감에 지금 건설주들이 급등이 한번 나와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설주의 큰 시총 큰 종목에서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재건주를 오늘부터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국 이란 전쟁 휴전 이후에 지금 재건 사업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지금 있고 그리고 일정상 보면 2주간 휴전을 하고 있잖아요. 휴전한 다음에 종전할 거라는 기대가 우선 크죠. 휴전하고 다시 한번 또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것보다는 근데 항상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되는데 휴전하고 종전할 거라는 거는 우리의 기대감과 또 언론에서 생각하는 기대감이고 휴전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섹터를 같이 보시는 게 좋은데 현재 흐름으로는 휴전하고 종전할 거라는 기대가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가 휴전 만료 시점을 22일로 늦춘 점도 사실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상호 간의 부담으로 작용되니까 이 정도에 협상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사실은 시장에는 팽배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종목 정도 우선 볼 건데 재건주는 사실은 상단부터 하단까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흐름이 나온 거는 건설주이니까요. 대우건설 한번 내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자리 중에 하나인 신고가 자리이고요. 오늘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신고가고 34,650원을 찍어주었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재건주의 기대감도 있지만 원전에 대한 수혜도 있으니까 지금 건설주가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흐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바로 4월 19일 날 바로 이 네모 친구안에 말씀드렸던 GS건설인데 GS건설 또한 오늘 14% 넘는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둘 다 신고가를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GS건설이나 대우건설 둘 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삼성 E&A도 있고 DL-ENC도 있고 그리고 제 생각인데 시총상의 건설주들을 가면 그 하위단에 또 재건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다. 우선 일정이 지금 조만간에 오늘과 내일 또 아마 내일도 흐름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선 재건주 흐름 보시는 분들은 건설주랑 또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내일 정도 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재건주를 들고 주셨는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2차 전지와 재건 섹터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저의 포트를 점검해봐야겠죠. 포트가요, 이렇게 수익이 좀 풍부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 시기를 잘 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 신고가 행진을 가다 보니까 이제 산 종목들이 너무나 같이 잘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지금 포트에는 삼성전자 하나만 있는데 이제 곧 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되잖아요. 하이닉스를 담아야 되나 할 정도로 정말 강하거든요. 오늘도 7시 59분 이 애프터마켓이 문을 닫기 직전까지 하이닉스가 계속 분봉상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정규장 4.9%, 종가 대비 애프터에서는 1.8% 추가 상승 나왔거든요.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증권가의 목표가가 아직은 뭐 170만 원, 190만 원 이렇게 열려 있어서
매수 기회가 있다고 보십니까? 송필호 의원님? 실적이 가장 중요하죠. 23일에 실적 발표로 나오는데 이제 FM 가이드에서는 보면 실적의 약 35조 정도 잡고 있죠. 그냥 시장에서 지금 예측은 40조를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40조가 나오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동안 삼성전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닉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이 실적 발표하고 다 조정이 받았습니다. 이게 SK 하이닉스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라 반도체, 쌍두마체에 대한 여러 중요한 이야기,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냐면요. 우리나라 반도체도 이제 파운드리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대만의 대만의 TSMC하고 우리나라 반도체들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실적이 등락이 너무 심합니다. 대만은 TSMC는 계속 꾸준한 성장을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TSMC보다 훨씬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도 장기 계약을 하면은 실적이 이제 좀 꾸준하게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런 논란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하이닉스를 여기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23일에 실적을 보고 네. 약간 조정이 나올 그때 한번 들어가는 것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어쨌든 실적이 나오면 한 번은 꺾일 것 같습니다. 항상 세론 물량이 늘 실적 발표 날에는 투톱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지 챙겨볼게요. 자, 다음은 프로텍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용준 위원님이 네. 단타 잘하시고 네, 네.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네. 제가 프로텍을 지난주에 15일 들고 와서 샀는데 정말 운 좋게 오늘 신고가를 갔거든요. 그렇죠. 많이 올랐어요. 더 갈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단기 공략의 시점은 사실 네네. 최고가에서 공략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근데 프로텍 굉장히 좋은 자리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신고가가 나왔더라고요. 75,200원인데 차트로 봤을 때는 종가가 또 고가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이 나올 확률이 하락보다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프로텍은 재료도 좋죠. 우선 HBM 본딩 장비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지금 SK 하이닉스 또 지금 지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그 패키징 공정 장비를 만들고 있는 프로텍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우선 이런 종목들은 수급주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뭐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기관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매도는 언제 하느냐 이렇게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종목들은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오늘 종목별 투자자를 봤더니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3일 연속 사고 있는데 오늘 또 굉장히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그러면 매도에 대한 시점은 우선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바로 매도한다기보다도 7만 원이라는 자리가 이제 상방에 있는 지지의 라운드 피겨값이니까 7만 원을 깨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지수가 특별히 악재가 없지 않는 이상은 상방이 나올 거니까 홀딩 전략이 맞다고 생각해요. 뭐 올라가면 절반 매도하고 절반 본다 이런 것도 맞지 않은 것 같고요. 7만 원 자리 잡고 그냥 꾹 참고 한번 가보는 전략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되는 한 프로텍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다만 실적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하시면 좋은데 실적은 예상치가 올해, 내년, 내후년 다 나쁘지 않은데요. 큰 폭의 성장은 없으니까 차트를 보면서 7만 원 대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자세하게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프로텍은 들고 가되 실적 보고 반응 확인하면서 제가 좀 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포트 점검해 봤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포트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송필호 위원님의 상승률 탑5. 일단 뭐 태웅 최근 들어 상승률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65%의 급등. 자, 그리고 오늘 또 제주반도체가 장중에 시원한 슈팅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PI 첨단 소재, 제 포트에도 있는 종목이고 YC캠까지 안정적인 종목들이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삼현이라는 종목을 AS 받아볼 텐데요. 4월 2일에 공략을 했었고 이제 딱 안정적으로 지지 라인을 만들면서 횡보하는 자리에서 들고 와 주셨는데 오늘 이 종목이 7.6% 급등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드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0일선 살짝 위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이제 이 종목의 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제 코스닥에 순환매가 오면은 노보 쪽으로 좀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노보티즈도 많이 강조를 해줬죠. 노보 쪽에서는 손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삼양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강조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현대차, 이제 노보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죠. 삼양 같은 경우는 액츄레이터를 이제 몇 년간 생산을 해가지고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도 액츄레이터가 납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바닥을 치고 턴하는 모습이니까 삼양 같은 것은 좀 편안하게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편안하게 지금도 접근 가능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로봇주도 이제 순환매의 어떤 다음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유동성 풍부한 장세라서요. 로봇주 안에서의 3위원 흐름도 챙겨볼게요. 다음 종목은 후성이에요. 와, 진짜 공략 잘했어요. 그쵸? 14일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15일에 이제 매수를 하게 됐고 그때가 딱 마지막 음봉 찬스였거든요. 이틀 뒤 슈팅 뿜어내면서 현재까지 28.7%의 상승을 단 일주일 만에 이뤄냅니다. 위원님, 다만 이 종목이 지금 과열 종목으로 좀 지정되어 있는데요.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은 거예요? 내일 하루가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네. 제가 보면 내일은 주가가 뭐 좀 약간 숨고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을 제가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얘는 2차 전지도 되고 반도체도 된다 그랬죠. 최근 2차 전지가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거는 2차 전지 전해질 만드는 소재를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업황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후성도 계속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홀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후성도 조금 더 들고 가보고요. 단기 과열이라는 이렇게 해제가 되면은 또 한 번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돼서 또 우리 위원님 모시고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용준 위원님의 관심주 점검하러 가보시죠. 첫 번째로는 뭐 빼놓을 수 없는 X게이트입니다. 이게 지금 그 말씀 주시고 나서 이 현상을 치고 또 이번 주 월요일에 27.55% 터치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벌써 47.3%나 시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5일선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양인데요.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엑스게이트는 제가 말씀드리고 3번의 상한가 위에 또 4월 20일 날 어제 19,120원을 찍어줘가지고 신고가를 한번 찍어줬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주주 매도에 대한 악재는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흐름이 좋은 걸 봤을 때는 아직 추세는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엔트로픽 최상위 모델인 미토스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슈로 엑스게이트가 3연상을 갔습니다. 한번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시점이 바로 지난주 화요일이거든요. 지난주 화요일 날 상한가 가는 날 종가로 말씀드리고 한 번의 상한가, 두 번의 상한가 그리고 급등이 한번 나와서 우선 계산하기 나름이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갖고 계신 분이라면 70%, 80% 수익이 났는 자리인데 분봉상 보면 상한가, 그리고 상한가, 그리고 지금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근데 엑스게이트나 이런 종목들이 제가 개별주로 보는 건 아니고 사이버 보안주들이 연일 강하고 양자 컴퓨터주가 강하니까 이런 종목들의 흐름도 계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된다. 광통신주 가는 것처럼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은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하셨지만 이 종목 투자 경고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GS건설. 지금 이 재건 때문에 맞아요, 건설주가 맞아요. 집중도가 높아지는데 제가 하나 기사 찾아온 게 있거든요. 네. 3년 동안 1,400억 달러의 수주가 가능하다. 오. 네, 우리나라 건설 기업들이.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미리미리 지금 주가에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 GS건설이 15% 급등을 했는데요. 네. 위원님께서는 추가 업사이드 열어두십니까? 우선 업사이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주로 한 종목만 가는 경우에는 사실 상방이 좀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우건설도 하고 GS건설도 가고 DLENC도 가기 때문에 테마군 자체가 열려 있고 저도 어제 기사를 봤더니 ETF, 건설 ETF가 실제로 반도체 ETF 상승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심에는 대우
대우와 GS건설이 있는데 차트 보고 말씀드리고 아주 좋은 자리에서 연일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신고가를 한번 찍어주고 오늘도 장대 양봉, 종가가 고가로 끝났기 때문에 건설주는 지금 원전 이슈하고 지금 바로 내일하고 내일 모레 있을 재건에 대한 이슈로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파가 나오면 또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GS건은 상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증권사에서는 키움에서는 5만 원 정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NH에서 5만 6천 원까지 상향했으니까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갖고 가본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엑스게이트 수익 날 때 이렇게 한번 좋은 종목을 잡으면 매도하는 것보다는 끝때까지 한번 확인하고 매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 흐름 나쁘지 않을 거다 생각됩니다. 네, GS 건설도 조금 더 업사이드 열어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선 강탈 관심주 공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우리 송필호 위원님께서는 로봇으로 들고 오신 거죠, 이 섹터를? 아니죠. 2차 전지예요? 재건주로 재건으로 들고 오셨어요. 네, 말씀 주세요. 전진건설 한번 가져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건 이제 건설기계하고 전기차, 맞춤형 PBV 차량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죠.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거는 업력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콘크리트 펌프카 사업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콘크리트 펌프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65개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전체 매출의 80% 정도가 해외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한번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은 사업은 지금까지 된 적이 없었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에 터키죠. 터키에서 지진 피해 복구 사업에 한번 참여를 했고요. 지금 중동 지역,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이 되면은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관심 한번 가지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도 이제 어느 정도 최근에 한번 상승을 하고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한번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 전략은 6만 5천 원 정도 손절라인 잡고요. 한 10만 원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건주를 오늘 이용준 의원님의 관심 섹터도 재건주였는데 우리 송필호 의원님의 관심주도 재건 안에 있는 전진건설 로봇이었습니다. 목표주가 10만 원 챙겨주셨고요. 이용준 의원님의 재건주도 공개해 주시죠. 저도 사실 재건주 갖고 왔는데요. 해인이라는 종목 한번 내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이슈도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호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해인 같은 경우는 캐터필러 엔비디아 AI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뭐 이런 이슈로 어제 상한가를 갔었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증가되는 건 여러분이 아는 사실인데 이 중심에 엔비디아 이슈로 우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우선 흐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저는 상따 매매를 합니다. 저는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따 매매를 하는데 상따 매매를 하고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상한가 D+1 매매도 하죠. 오늘이 D+1 매매에 눌림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재건주로도 엮이고 만약에 엔비디아로 엮인다면 내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이란 긴장 고조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어느 정도 재건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리고 건설주들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 종목 내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가격 전략은 내일 시초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간 종목들이 위던 아래던 파급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내일 목표가는 저는 9,000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재건의 이슈가 완전히 소멸되고 오늘 밤에 전쟁을 다시 한다 이렇게 되면 손절가는 6,500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휴전이 진행된다 이런 경우에는 상방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인 오늘 두 분의 재건주들 알아봤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2차 전지 안에 있습니다.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일단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을 뿐더러 이수스펠
스페셜티 케미컬 신고가, 또 CIS가 상한가를 쳤는데요. 같은 섹터 안에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아직 전고점에 도달하지 못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매력 포인트가 외인 기관의 순매수가 오늘 같이 동시에 잡혔다라는 것. 그래서 수급과 관심 이 두 재료를 동시에 갖고 있는 종목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들고 와 봤습니다. 시간상 질문은 없고요. 우리 송필호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2차 전지를 좀 심층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서 2차 전지도 여러 섹터가 있죠. 그 중에 대장주를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분리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할 만한 종목 한 3종목 정도를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아마 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까지 말씀 주셨고요. 저희 잠시 뒤 마스터 클래스 시간에서 최태원 의원님과 시간 이어갈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송필호, 이용준 의원님과 여기까지 함께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최태원 의원님과 이어가는 마스터 클래스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의원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시장이 신고가를 가버렸어요. 그렇죠? 네. 코스닥도 조만간 신고가를 가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번째 시장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정말 강한 랠리가 시작이 됐는데 반도체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 지금도 이미 반도체와 손을 같이 잡고 가고 있는 2차 전지가 새로운 어떤 그 강세 섹터가 되지 않을까 궁금하거든요. 수급도 좋고 지금 호재, 재료도 너무 많고 일단 기대감을 먹고 올라가는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풍부한 이 모멘텀들 속에서 2차 전지가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코스피가 역사상 신고가를 갈아치웠잖아요. 3월의 공포가 어디 갔습니까? 역시 시장은 구조대로 제 갈 길을 간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투탑을 보자면 삼전 닉스가 거래소로 이끌었고요. 그 뒤를 받쳐준 게 바로 말씀하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삼성 SDI는 최근 1개월 내 상승률이 58%예요. 놀라운 수치죠. 그리고 2026년이 4개월 조금 지난 시점에서 상승률이 150% 가까이 육박을 합니다. 삼성 SDI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줬던 구간이 전기차의 전성기라고 불리우는 2020년이었거든요. 여기서 삼성 SDI가 한 해의 상승률이 160%였어요. 올해 역사상 전성기를 돌파하는 그런 수치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왜 그렇게 보는지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주 실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단 이번에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유가 상승을 가지고 왔고 이제 전기차가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는 경제성이 부각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3월 달 전기차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지금 괜찮게 나타나고 있고요, 수치가. 또 3월 달에 이 중동 지역에 전쟁이 발발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수혜를 얻는 것은 4월 달에 판매 시적이거든요. 이 4월 판매 시적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전기차가 캐즘을 넘어섰다라는 결과가 나올 만큼 지금 놀라운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ESS 관련 종목군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요. 바로 휴머노이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했죠. 가까운 미래에는 인간보다 휴머노이드가 더 많이 다니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 휴머노이드의 심장이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잖아요.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가장 잘 만드는 게 바로 삼성 SDI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삼성 SDI는 수주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전기차 3사, 독일의 전기차 3사죠. 벤츠, BMW, 아우디 이 세 업체 모두 대규모 수주 공시가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와. 그리고 말씀드린 ESS양 수주 역시도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랠리 조금 더 이어지겠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에 성장성인데요. ESS는 이 AI 데이터 센터나 또 병원 같은 이 비상 전력에 또 사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향 매출 비중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부터 6개월 사이에 4조 원 가까이 지금 수주가 몰려있는 상황인데 작년 넥스트라 에너지를 필두로 해서 지금 빅테크 향 수주가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성장성이 폭발하고 있는 이 2차 전지 랠리가 저는 조금 더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이제 순환매 시장이 한번 올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 날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강력한 순환매가 시장에 한번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 순환매 시장의 핵심은 2차 전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관심 가져가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충분히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고 보실 만큼 2차 전지를 조금 더 눈여겨서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 섹터를 근데 조선 쪽으로 좀 들고 와 주셨어요. 왜냐면 기자재, 특히 엔진 종목들이 최근 들어 진짜 심상치 않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HD 현대 마린 솔루션도 두 자릿대 상승 기록하면서 조선주도 다음 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번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 반도체 관련 단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 1분기까지의 성적표는 굉장히 잘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2분기, 3분기 실적 시즌까지 공백이 있잖아요. 이 공백 기간 동안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좀 올라오는 이 키 맞추기 장세, 리밸런싱 장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ESS 관련 종목들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수급에 쏠림 현상이 나올 때는 소외된 현상들이 강했습니다. 물론 1분기 때 수주가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 종목의 랠리는 주인공 자리를 물려주고 나서 한켠에 좀 비켜나 있던 그런 섹터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살짝 주춤한 구간이 오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ESS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하나 조선 관련 종목들도 수주를 굉장히 잘 받아놓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었는데 반도체 관련 랠리가 나타날 때 그 한켠에서 조연의 역할을 했단 말이죠. 오늘 시장에 변화가 있었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시장을 리드했지만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는 선제적으로 꺾인 현상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고점에 있던 종목들이 매물이 좀 먼저 출회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게 조선 기자재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엔진 3사라고 하죠. STX 엔진과 한화 엔진,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에도 10%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들이었고요. 기대감이 현재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또 하나 지금 중국과 대한민국 엔진 모두 대한민국 조선 모두 우리 엔진 3사의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동률이 100%에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된 2026년에 수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한미 마스카 프로젝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에 따른 수혜 종목들도 조선 기자재단에서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로 눈여겨볼 종목은 바로 STX 엔진입니다. 이 STX 엔진은 제가 좀 애정하는 종목인데요. 정말 잦은 소개를 해드렸고 또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계속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은 대형 엔진 레퍼런스가 가장 많은 화려한 그런 기업이고요. 또 하나 M&A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오늘도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또 하나 한 종목 더 보면요. HJ중공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함정 건조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마스카 프로젝트의 완벽한 수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7조 원 이상의 압도적인 수주 잔고를 갖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25년에 이미 선제적인 실적 랠리를 보여준 종목이라는 거죠. 2025년 824%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2026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180%의 추가 성장이 있을 것이다. 그 원동력은 바로 한미 마스카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한민국 조선 기자재 업체들 실적이 정말 탄탄하니까 1분기 실적 발표 시즌까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대 실적 기대주가 지금 조선 기자재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변곡점으로 해서 조선 기자재가 다시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지 지켜보시고요. 그 안에서의 힌트도 종목으로 얻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요? 네, 바로 세진중공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종목이에요. 또 테크하우스와 화물 탱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또 조선의 선실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울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제작 부지를 갖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대형 구조물의 국내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방 기업으로는 HD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같은 그런 기업들을 전방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스 운반선 시장이 지금 호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부가 가치 탱크의 수주 실적이 크게 는 상황이라서 같은 실적이라도 이익의 체질이 개선된 상황이라서 올해 정말 놀라운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래 성장성으로는 LNG 벙커링선의 수주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친환경 선박의 이 시장에 선제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성공을 했고, 그에 따라서 올 한 해 전방 기업들의 수주가 폭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세진중공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2026년도에는 30%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요. 위치가 실적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는데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한번 보면요. 바닥권입니다. 저는 꼭대기에 있는 종목을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아요. 바닥권부터 추천해서 꼭대기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는데요. 시장이 완벽하게 조선 기자재 쪽으로 터닝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림은 다 만들어놨죠.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 구간으로 완벽하게 바꿔놨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서 제대로 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면 저는 신고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실적이 그를 증명해 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적인 전략으로는요. 목표 가격은 전고점이 위치한 이 위치 있죠? 이게 26,000원 선입니다. 목표 가격은 1차 26,000원 제시하고요. 손절 가격은 전저점이 위치한 16,000원, 모든 이동평균선이 자리한 1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세진중공업 들고 와주셨고요. 작년에 그 조선 기자재의 웨이브를 기억하셨던 분들이라면 세진중공업의 활약도 당연히 뇌리에 이제 갖고 계실 텐데 기억을요. 다시 한번 세진중공업이 랠리를 펼칠 수 있을까? 목표 주가 26,000원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AS 받아볼 텐데요. 일단 상승률 탑5 안에 STX 엔진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께서 조선 기자재 잘 알고 계시고요. 오늘 또 급등하면서 57.3%의 수익률로 탑5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무성파워텍, MD바이스도 세 자릿대 상승률 여전히 지켜주고 있고요. 저희는 AS 서진 시스템 볼 거예요. 서진 시스템이 반도체 기업도 되고 2차 전지 기업도 되는 것 같네요. ESS 모멘텀으로 오늘 서진 시스템이 역사상 최고치를 터치했습니다. 위원님, 네. 신고가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뭐 홀딩은 당연한 것 같고 신규 매수도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신규 매수는 좀 어렵죠. 아, 그래요? 역사상 보유자의 최고점 영역? 위치에서는 좀 그렇지만 이 기업을 제가 오늘 한 번 더 소개하려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앞서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삼성 SDI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 SDI의 전사 매출 실적을 뜯어보면 올해 ESS 매출이 3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 해 만에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데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AI 데이터 센터랑 더불어서 휴머노이드의 핵심이 결국엔 ESS거든요. 성장성 정말 놀랍게 평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과 더불어서 이 삼성 SDI의 서진 시스템은 열폭주 방지, 이 하우징을 납품합니다. 배터리 셀을 감싸는 하우징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게 서진 시스템인데요. 결국에 이 2차 전지 시장이 한번 캐즘 논란을 겪은 게 화재에 발생된 그런 취약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이 삼성 SDI는 이 부분을 애초에 ESS 개발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SBB 시스템, 삼성 배터리 박스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조물 고객사로 서진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 거죠. 삼성 SDI는 구조물 고객사를 바꾸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계속 가져가는 이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 SDI 성장은 서진 시스템의 성장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신규 매수가 가능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현재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번 고점에서 눌러주는 조정 구간이 온다면 충분히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제 현재 서진 시스템은 베트남 공장이 풀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50%의 2020년 성장성을 시장이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하나 베트남 공장에서 수직 개발을 통해서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조물 벤더 업체가 되고 있다. 자, 성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적인 그런 기회를 이런 구간에서 준다면 신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배경에는 실적이라는 함수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눌림목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눌림목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너무나 신고가 구간이어서요. 일단 ESS의 모멘텀 가지고 있다라는 점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영인데요. 이 종목이 그 주성 기자재 단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최근의 흐름이 되게 좋더라고요. 전고점을 돌파해내면서 이 종목도 역사적 신고가를 이틀 연속 경신 중이죠. 어제 그리고 오늘 지금 이틀 연속 경신 중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왜 들고 오신 거예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네. 뭘 얘기하고 있냐면 ESS와 조선 기자재를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수미상관으로 처음에 ESS, 마지막에 조선 기자재. 자, 삼영은 ESS와 조선 기자재 두 가지 모두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대형 커패시터 필름을 국내에서 독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ESS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자재가 바로 커패시터 필름이죠. 자, 얇은 고분자 절연 필름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현재 지금 어디에 들어가고 있냐면 국내 변압기 3사에 모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LS 일렉트릭과 더불어서 효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까지 모두 삼영의 커패시터 필름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된 절연 필름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ESS에 관련돼서는 꽉 잡고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삼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작년에 이 기업이 조선 기자재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스몰캡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조선 기자재 종목과 그리고 ESS를 함께 버무려서 작년에 실적이 급증한 상황입니다. 올 한 해 사상 최대 실적을 돌파하게 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고 자, 현재 위치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자, 현재 전고점을 살짝 돌파한 상황이에요. 제가 집중적으로 추천드렸던 위치가 바로 이 동그라미 위치인데요.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강력하게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아까 서진 시스템처럼 2026년도 삼영 역시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자, 한번 눌림목 더 공략할 기회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10,000원 위에 서 있지만 다시 한번 눌림목을 줘서 고점에서 20% 정도 눌림목이 온다면 겁먹지 말고 올해 2026년의 실적을 믿고 과감한 전략, 매수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신고가 터치했지만 실적 믿고 한번 가보자라는 말씀 삼영 통해서 전해주셨고요. 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소개만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어떤 꿀팁 전해주실 거예요? 네, 이제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자, 1분기 실적 시즌에 큰 게 옵니다. 완벽한 사상 최대 실적들만 모아서 우리 여러분들이 1분기 실적 시즌을 돌파한다면 정말 계좌는 달라질 것이다라고 봐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 1시간 동안 어떤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건지 제가 그 함수를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무료 공개 방송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제가 선택할 종목은 없습니다. 일단 제 종목도 매수하고 싶지만 이제 포트에 10개 종목 자리가 꽉 차서 일단 이 기존 종목들 잘 대응을 해보고 또 다른 기회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네 분의 종목들 이렇게 좀 소개해드렸으니까 좋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또 새롭고 다양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